60일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고 불을 쌓으십시오. 미국 정부가 경제가 곧 침체될 수 있다고 말할 때, 미 연준이 경기 침체는 관세 때문이라고 말할 때, 주식의 현인 워렌 버핏이 관세가 미국 달러 가치를 증발시킬 것이라고 말할 때, 브리지워터 펀드의 거물들이 통화 정보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할 때, 글로벌 채권왕이 미국 채권이 대규모로 매도될 것이라고 말할 때, 조지 소로스의 투기 그룹이 미국이 공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즉 손짓 하나로 전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이들 각자가 일제히 미국이 빠르게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실제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미국 달러가 모두 동시에 급락할 때,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정말로 게임 오버 직전일까요? 다음 달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 붕괴하고 파산하며 미국 주식, 채권,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까요? 이것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테크의 기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최근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때는 미국 은행마저 파산했고 미국 증시는 붕괴했으며 집값도 폭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붕괴했습니까? 파산했습니까? 미국 주식, 채권, 달러가 지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세계 어느 나라에 굳게 있는 자산이든 주로 두 가지 종류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금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즉, 한 국가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금을 사거나 외화를 사서 굳게 보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일본이 중동의 석유를 사고 싶다면, 독일이 대만의 고급 차량을 사고 싶다면, 브라질이 빚을 갚고 싶다면, 여러분이 엔화, 유로화, 헤알화, 즉 자국이 직접 찍어낸 돈으로 제게 지불한다면 제가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받습니다. 하나는 금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달러입니다. 저와 거래하고 싶다면, 심지어 제게 빚을 갚고 싶다면 저는 금이나 미국 달러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무역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미국 달러가 없다면 석유와 식량조차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처럼 수중에 달러가 부족해서 2023년에는 휘발유를 사지 못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또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처럼 태국과 한국의 통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들 통화를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 세계가 더 이상 당신 나라의 통화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당신의 통화가 곧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태국이나 한국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 통화를 다시 사들여 환율을 유지하고 금융 붕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어떤 나라든 금을 비축하거나 미국 달러를 비축합니다. 미국 달러는 바로 전 세계의 외환 보유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 세계가 현재 거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달러를 외환 보유고 형태로 비축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돈을 금고에 가둬두지 않고 오히려 미친 듯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상품을 삽니다. 일본인들이 힘들게 생산한 제품들을 모두 사들이고 미국이 찍어낸 돈만 남겨둡니다. 물론 일본은 이 달러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준이 돈 찍는 기계를 돌려 무제한으로 찍어낸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40% 감소했습니다. 즉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러만 가지고 있었다면 제 구매력은 이미 40%를 잃은 것입니다. 현금은 이자를 낳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제 자산이 보이지 않게 도둑맞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현재 중국이 매년 미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때 중국이 그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친 듯이 폭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중국의 한 공장이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10억 달러를 국내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10억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야 중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 때 이 달러는 위안화를 사기 위해 팔려나가고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예전에는 100달러로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0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발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더 이상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가 붕괴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일본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수많은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미국에 팔아 막대한 양의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자본가들은 일본만을 위한 바둑판을 하나 깔았습니다. 일본에게 소위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엔화 가치를 강제로 상승시켰습니다.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1달러당 120엔으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엔화 가치가 2배로 뛴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품 가격도 2배로 올라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토요타, 소니 같은 브랜드들이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들은 점차 중국으로 이전했고 일본 경제는 그때부터 30년간의 잃어버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즉 한 국가가 주로 수출을 통해 해외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데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그들의 제품이 비싸져서 팔기 어려워지고 공장이 파산하며 경제가 붕괴되고 미국인들도 그 나라에서 물건 사는 것을 멈추고 다른 곳,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곳에서 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국가가 많은 달러를 벌었을 때 그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달러를 벌어들인 국가들은 보통 그 달러로 미국 국채나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중요한 시점에 그 금이나 채권을 팔아 달러로 바꿔 사용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외환 보유고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주로 미국 국채로 구성됩니다. 왜 미국 국채일까요? 예를 들어 브라질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최대 12%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국채는 몇 년 전만 해도 2% 미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자율 차이가 약 10%죠.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려고 몰려듭니다. 왜일까요? 겉보기에는 10%의 이자를 잃는 것 같지만 만약 브라질 통화가 붕괴하면 20%에서 30%까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10%의 이자를 벌었다 해도 가치 하락으로 인해 최소 20%에서 30%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부상 손실일 뿐입니다. 브라질 통화가 실제로 붕괴하면 만약 당신이 브라질 통화를 대량으로 보유한 국가라면 팔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영국, 독일, 일본의 채권이 미국 채권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파산할까요? 사실 미국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크라이나가 수조 달러를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 나라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주식, 통화, 채권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 달러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빌린 돈은 미국 달러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거의 10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준비 통화입니다. 그런데 달러는 바로 미국 연준이 매년 찍어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파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자신들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미국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시켜 자신들이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되 미국은 다시 정상에 서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자신의 경제라는 집을 폭파시켜 더 강한 새 집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달러를 쓸 필요가 없고 유로화나 위안화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예전처럼 전 세계의 목을 조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 세계가 탈달러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맞고, 오늘날의 달러 패권이 예전처럼 공공연히 전 세계 자산을 약탈할 수 없게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세계가 10조 달러어치의 미국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중국 채권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습니까? 즉, 오늘날 10조 달러의 국제 자금이 중국과 유럽에 기꺼이 빌려줄 의향이 있고 전 세계가 위안화와 유로화를 기꺼이 비축할 의향이 있다면 그때 중국과 유럽 경제는 즉시 도약할 것이고 달러 패권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부활 계획은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전 세계가 유로화나 위안화를 비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들이 미국 채권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그들이 비축하는 것은 금이라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융 거물들, 심지어 미 연준과 미국 정부까지도 여전히 미국을 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그들은 미국이 잃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붕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대공황이 아니라 금융 위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세에 의존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 규제를 사용하여 전 세계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금융 약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착실하게 일만 하고 아무것도 더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번 돈은 자본가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게임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고 심지어 현재의 계층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제 채널을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당신에게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듣고 나서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시간을 낭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디오가 자동으로 당신의 재생 목록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결국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90일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북이 놓아주기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제가 방금 말한 것을 이해한다면 사실 이번 관세 부과는 플라자 합의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을 듣지 않는 것의 결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 달러 지수를 보십시오. 연초부터 지금까지 10% 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팔고 있어서 달러 가치가 그렇게 하락했고 미국도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말했습니다. 달러 하락은 미국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올해 그들은 수천억 달러의 채권을 갚아야 하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니 그들이 실제로 갚아야 할 돈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것은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위기를 야기합니다. 미리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자본가들은 폭락한 자산을 싸게 다시 살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 연준은 명실상부하게 돈을 풀어 시장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번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본 결과는 중국과 베트남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계 대부분의 다른 통화들이 달러 대비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만약 당신이 일본 상인이고 미국에 물건을 팔아 100만 달러를 벌었다면 그중 30%는 관세를 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당신에게 남는 것은 70만 달러입니다. 당신이 이 돈을 일본엔으로 환전할 때 예전에는 1000만 엔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만약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제는 800만 엔밖에 바꾸지 못합니다. 즉, 당신 일본인이 저 미국인과 거래할 때 저는 관세를 통해 당신의 이익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엔화 가치 상승까지 더해져 당신은 또다시 이익 일부를 잃게 된 것 아닙니까? 더 간단히 말해서 관세의 통화 가치 상승까지 더해져 당신의 사업 비용이 증가합니다. 결국 당신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나 관세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당신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국에 파는 물건들을 비싸게 만들어 아무도 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상품은 국내에 쌓이고 당신의 기업은 파산하며 국민은 실업자가 되어 당신의 경제는 붕괴하고 30년의 발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 며칠간의 짧은 관세 부과만으로도 트럼프는 이미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등 뒤에 키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30년 전의 일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에 걸린 그림은 전 세계가 과거의 일본을 보는 것처럼 현재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들었고 세계가 미국에 파는 상품은 더 비싸졌습니다. 곧 팔리지 않게 될 것이고 다음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뿐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자국 통화를 파는 것이고 그 다음 외환 보유고, 즉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채권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심지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인질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채권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는 현재처럼 미국에게 관세를 맞아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경제가 침체되거나 무겁게는 경제가 붕괴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강대국의 통화가 심각하게 하락하는 것을 본 것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 루블은 단 일주일 만에 30%나 폭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동결하고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즉시 세계와 거래할 달러가 없어졌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러시아에서 민간 항공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는 제가 대학 시절에 알게 된 첫 번째 억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손에 쥔 루블은 더 이상 달러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루블이 달러 대비 절반만 가치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식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암시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시장에서 루블 대 달러 환율은 2-3배나 폭락했습니다. 즉 그의 자산은 2-3배 증발한 것입니다. 달러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의 돈은 이제 러시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하면 달러도 붕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을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으로는 탈달러화를 외치지만 석유를 팔 때는 여전히 달러를 받습니다. 중국은 장기 미국 채권을 팔지만 동시에 당이 미국 채권을 삽니다. 일본, 영국,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금과 미국 채권에 의존하여 지탱됩니다. 만약 미국 채권이 붕괴하면 당신 나라가 보유한 자산도 함께 붕괴합니다. 당신의 통화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미국 금융 시스템, 연준, 심지어 미국 정부 스스로가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때 정말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맞지만 붕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이 빚을 덜 갚도록 돕고 미국 자산 가격을 끌어내려 버핏처럼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쥔 자본가들이 미국 자산을 싸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미국 채권을 계속 사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사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나라 경제는 30년 전 일본처럼 되거나 더 심각하게는 현재의 러시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것이 단지 미국과 세계 간의 통화 전쟁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인, 태국인, 러시아인이 자신의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다음은 누가 될까요? 정부조차 국민의 자산을 확실히 보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세뇌당해서 장기 보유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그런 사람들은 너무 늦었을 때야 깨달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 채권을 사지 않고 금을 사는 것을 선택해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금을 사려면 여전히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자국의 외환 보유고, 즉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을 사용하여 금으로 바꾼다면 그들의 손에 있는 달러와 채권의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금 투자를 구조화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68% 올랐습니다. 즉, 한 국가가 1년 전보다 68% 더 많은 돈을 써야 달러 양을 줄이고 작년과 같은 양의 금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금을 사고 싶다면 더 많은 달러를 써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당신이 미국 채권이 아닌 금을 사기로 선택한다면 미국은 당신에게 매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달러를 벌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 나라는 심각한 달러 부족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만약 미국 자본가들이 금을 공매도하기 시작하여 금값을 정점에서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데 당신 나라는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금값을 지지하기 위해 매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금값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나라는 고개 산 금이 끊임없이 가치를 잃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달러뿐만 아니라 금도 잃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당신 나라의 자산이 보이지 않게 미국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은 계속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아직 바닥에 있을 때 미국 경제는 즉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탈달러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금을 사들였고 금값은 117%나 상승했습니다. 그때 미국 자본가들은 비웃으며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신성한 지시를 받고 금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의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여 금값이 30%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직후 월스트리트 전체가 경쟁적으로 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내며 의도적으로 공황 상태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도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금을 대량 매도하여 신속하게 금값을 폭락시켰고 전 세계가 월스트리트 말이 맞았구나. 금은 정말로 붕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따라 팔기 시작하여 하락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금값은 10% 하락했습니다. 금액의 10% 하락은 큰 폭락입니다. 이때 스위스 은행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금을 모두 팔아치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들은 공매도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계속해서 손을 썼습니다. 2012년 금 선물 시장이 막 열리자마자 단 1분 만에 시장은 300톤에 달하는 금 공매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 세계는 1년 동안 약 2,700톤의 금만 생산하는데 단 1분 만에 누군가가 300톤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세력은 그 3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증거금을 내고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여 금값을 계속 폭락시켰습니다. 그 불길은 다시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을 팔아 금값이 끌어내려지도록 하십시오. 이때 금값은 정점에서 45% 폭락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국가들과 투자자들은 이를 악물고 싼값에 금을 팔아 상승하고 있는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본가들은 금에서 미국 채권으로 돈을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금을 공매도하고 이 달러 파동 속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여 글로벌 증시를 붕괴시키고 세계 대부분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종류의 자산도 사지 않고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도록 내버려 둔 다음 일본처럼 30년을 잃게 될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듣고 미국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금을 산 다음 금값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폭락할 때까지 기다린 후 결국에는 다시 미국 채권을 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미국 채권을 사든 금을 사든 미국은 여전히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주도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 연준 FED은 대차대 조표를 확장하고 무제한으로 돈을 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새로 찍어낸 이 돈은 미국 자본가들에게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되어 그들이 바닥 가격에서 미국 자산을 사들이고 자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피난처를 찾아 미국 채권이나 미국 증시로 몰려들 것입니다. 글로벌 자산은 계속해서 폭락할 것입니다. 관세까지 더해져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미국 자본가들은 정점에서 미국 자산을 현금화한 다음 전 세계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는 자산을 사들일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것이고 전 세계는 다시 미국 채권, 미국 달러,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헐값에 팔린 자산은 다시 미국 자본가들의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도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도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 채권과 달러를 사지 않더라도 전 세계는 여전히 금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를 대체하여 외환 보유고가 될 수 있는 통화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 채권이든 금이든 모두 달러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금이든 채권이든 이 두 가지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아무리 탈달러화를 시도하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오직 미 연준만이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고 돈을 찍어 시장에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서 미국을 따라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고 돈을 찍어내면 그들의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조차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저 같은 작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인이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기서 제가 본 것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단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제 작은 이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물들보다, 금융기관보다, 심지어 국가보다 자산 배치에 있어 더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코끼리라면 우리는 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결코 자산을 장기 보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이 금값을 올렸다가 다시 내릴 것을 알지만 여전히 금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급등할 때 저는 매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금값이 폭락할 때는 공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물들이나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규모 자본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일찍 사서 일찍 팔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제때 사지도 못하고 제때 팔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사지 못하거나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미 금과 비트코인 배치를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가 증시와 채권이 폭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은 급등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을 관찰하며 미국이 정말로 금값을 끌어내리는지 보고 나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천천히 철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팔고 얼마를 벌지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처럼 저에게 그들의 주식이 자본에 묶여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거나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야 하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셨습니까? 왜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다른지? 왜 당신은 그렇게 수동적인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의 작은 이점을 활용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장기 보유하려고 애쓰며 손안의 돈을 스스로 동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수동적이고 무력하게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당신의 모든 결정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추세를 따를 줄 알기 때문만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는 명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얻을 때는 얼마를 벌어야 충분한지, 손실을 볼 때는 최대 얼마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가 한계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당신과 저의 관점을 통일하며 저의 전체적인 사고방식과 투자 방법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 그것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기업가, 투자자가 되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형제자매님들이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 중에서 당신에게 유익한 한두 마디를 찾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